그래서 역함수는 직접 구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게 좋다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공식은 역함수든 어떻게 한다고? A, D, 즉 A는 X의 개수, B, 얘를 자리를 바꿔. 그 다음에 뭘 바꿔요? 바꾸면 얘가 역함수라는 거지.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옵니다. fx는 f 인버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fs는 f의 역함수랑 똑같아요. 얘도 공식이 있지만 이거 외우진 않을 거야. 봐봐. 원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란 말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봐봐. 좀 더 번역적인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원함수랑 역함수 항상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항상 얘랑 얘가 y는 x 대칭인데 그 중에 갖다 드리면 뭐 드리냐면 이미 요 친구랑 요 친구 둘 다 y는 x 대칭이면 돼요. 다시 원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이미 이 두 개의 관계가 y는 x 대칭인데 같으려면 뭐 하면 되냐면 얘가 y는 x 대칭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만약 유리함수라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돼요. 결국은 계속 등장인물은 항상 누구냐면 y는 x 되거든요. y는 x.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있다고 해서 이거 공식 있어요. 세공이 있거든. 근데 그거까지 외우면 좀 힘들잖아. 거짓말 하지 마도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멀한 상황, 그냥 노멀하게 원함수랑 역함수 문제에서 똑같으려면 기본적으로 fx가 yx 대칭을 가지면 됩니다. 만약에 유리함수라면 점근선의 교점이 yx 위에 있다. 즉 점근선의 교점이 x랑 y랑 똑같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물론 얘는 직접 구해도 돼. 뭐와? 거듭 말하지만 여러가지 풀이를 모두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fx가 2x 더하기 5분의 ax래. 그럼 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역함수 구할 수 있잖아.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a랑 d를 바꾼 다음에 부호가 바꾸면지 올라가서 마이너스 5x 2x a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a란 말이야. 역함수 구했지 공식으로. 이거 구하기 귀찮단 말이야. 바로 구했어. 문자 아끼기 위해서 귀찮아. 구한 다음에 뭔데? 얘랑 똑같다는 문제를 풀려면 그럼 얘랑 똑같대. 똑같으려면 a가 뭐가 되면 돼?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분자 똑같고 분모 똑같고 그럼 끝이야.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썼냐?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얘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다른 풀이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런 풀이만 쓰면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엄마가 사과 깎을 때 이따시만한 왕큰 칼 깎고 깎는 거 본 적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 상황에 따라서 주동만한 칼 쓰기도 하기도 하고 감자 깎기로 난 항상 감자 깎는 칼로 깎는데 기분 좋잖아? 감자 깎는 거. 사과 안 깎아 먹어요? 엄마 깎아주고 기다려? 엄마 토끼로 부탁해 이러고서 엄마한테 시켜?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도구를 가져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좀 입에 더 어려워.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얻어가면 이 친구의 점근선을 찾아야 해. 점근선은 뭐야? 바꿔야 되죠. 공식 저번 시간 기억납니까? 바꾼 방법은 분모를 분자에 쓴다.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a잖아. 그럼 얘는 뭐 붙어야 돼? 얘는 아니지. a 붙으면 2가 있잖아. 2분의 a가 붙어야 돼. 그래야 지워주고 a지. 분배 때리면 2분의 5a가 있는 거니까 빼기 2분의 5a를 해줘야 돼. 그래야 지워지고 똑같지. 기억납니까? 기억나 안 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면 앞에 남죠? 그럼 이거 2x 더하기 5분의 2a 분의 2x 더하기 5
2x 더하기 5분의 마이너스 2분의 5a. 그럼 지워지고 남는 게 2분의 a.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정근수 교점이 얼마인가? 정근수 교점이 분모 열릴 때 x는 얼마야?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2분의 5죠? 이게 2분의 2. 기억나 안 나? 저기서 교점 찾는 거 알잖아. y든 다음 입이 바꾼다면 분모방이 x의 정근선, 분수가 지워졌을 때 뒤에 있는 게 y의 정근선, 그 두 개 합친 게 저 교점. 얘가 똑같으면 돼요. x랑 y가. x는 y 위에 있다. 저기 똑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문제 풀 수도 있겠지. 거듭 말하지만 이 풀이가 더 어려워. 어려운 풀이잖아. 어려운 풀인데 왜 하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번 가져가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보면 어떠한 유리함수가 있어. 그럼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유리함수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y는 x분의 2x 더하기 있어. 그러면 유리함수에 중요한 건 항상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누가 나한테 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넌 뭐라고 답할 거야?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된 꼴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보일 수 있도록 문제를 바꿔줘야 되겠지.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봐봐, 다시 잘 봐. 이거 해야 돼. 분모를 분자에 만들어. 2x잖아. x 플러스 곱하기 2 플러스 1이지. 그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2, 이렇게 자르면 x분의 1이지. 맞나요? 연습 다시 한번 연습 까먹었네.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습.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이 있어. 어떻게 한다고? 분모를 분자에 만들어. 필요한 거 2x 여기는 뭘 만들어줘야 돼?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분배하면 2인데 1이니까 빼기를 해주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찢으면 얼마야? 이렇게 찢으면 야분의 2가 얼마야? 2 뒤에는 요거 남죠?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빨리 하는 공식이 있어요. 빨리 하는 공식은 뭐냐면 잘 보세요. 공식입니다. 공식 외웠으면 좋겠어. 봐봐. 공식 y는 앞에 있는 숫자는 뭐가 오는 거냐면 무조건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의 개수가 와요. 1분의 2니까 앞에 무조건 2가 와야 돼. 그럼 이제 분모는 안 바뀌니까 뒤에 있는 여기 분자 얘가 뭔지가 궁금하잖아.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분모의 해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분모의 마이너스 1이거든. 분자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분모의 해를 분자에 집어넣는다. 마이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맞네. 이렇게 암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다시 y는 x분의 2x 더하기 1이 있어요. 바꿔봅니다. 숫자 앞에 숫자 뭐 온다? 이렇게 분모의 1차의 개수분의 분자의 1차의 개수가 온다. 2 온다. 그 다음 x분의 뭐가 남는다? 분모의 해를 분자에 집어넣는다. 0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1밖에 안 남죠? 이렇게 y는 x분의 1 더하기 1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비로소 이렇게 바꿔야 본모습을 알 수 있다고.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점근선은 분모빵일 때 x는 0 지워지면 y는 2 점근선의 교점은 0,2 라고 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몇 학년 몇 반이고요? 이름이 뭐고요? 몇 남 몇 년 중에 몇 대고요? 저는 다크소울 좋아합니다 라고 저는 롤 아이언입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이언씨? 네? 이렇게 요구한다. 그 다음에 뭐 하나 요것도 나와. 요것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사람 직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y는 내가 저번에 많이 했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y는 kx 더하기 2가 있어. 다음 직선은 뭐야? 라고 물으면 직선의 방정식 읽을 때 다음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기울기랑
한 점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y는 꼴로 봤을 때 x 앞에 있는 친구가 기울기가 k야. 한 점은 보통 y 절편을 많이 봅니다. 0이면 1을 지나니 0,2야. 그럼 다음 친구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가 k고 한 점 0,2를 지나는 직사방정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y랑 x랑 관계식이 직사방정식인데 x랑 y의 관계식인데 만약에 이렇게 xy 관계식인데 세모 문제가 낀게 있으면 직사방정식이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봐. 얘는 특히 한 점 0,2라는 직선이 있고 0,2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얘가 한번 표현하는 겁니다. 즉 0,2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많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걔를 모두 다 표현하는 이 표현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0,2를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사방정식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는 직방. 다시 예를 들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2가 있다. 1이 있다.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 xy에 대한 관계식에 대한 함수인데 xy 말고 다른 문자 있으면 걔로 반드시 묶어야 됩니다. 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1 더하기 1이지. 그럼 다음 친구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울기가 y는 꼴에 앞에서 y는 꼴에 대해서 x 앞에 있는 친구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m. 얘는 기울기가 m인데 문자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건데 m 뒤에 있는 걸 0으로 만들면 m이 어떤 걸 집어넣어도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지워지니까 y가 1인 거거든. 즉 이렇게 문자 낀 게 있으면 특히 이렇게 기울기가 움직이는데 특정한 고정점을 지나는 직사방정식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 책 후반기에서 이거 안 나오면 내 손이 장해지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직사방정식이랑 원방에서 충분히 많이 했었던 거다. 그럼 이제 해석이 끝났으니까 문제를 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집합을 순서쌍을 원소로 갔는데 함수가 있으면 이건 이 함수의 그래프 집합입니다. 즉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원소로 가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도 함수의 그래프, 얘도 함수의 그래프인데 교집합 공집합이라는 건 다음 두 개 안 만난다는 소리야. 그럼 다음 유리함수도 그리고 다음 함수를 그렸을 때 안 만나기 위한 k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리함수도 해석했고 직선도 해석했기 때문에 다음 유리함수는 y는 0, y는 2, x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 y는 0, x는 0, y는 2. 얘를 점근선으로 갖는 유리함수야. 얘 그랬습니다. 얘가 y는 x분의 1 더하기 2지. 얘는 뭐야? 이거 뭐야? 라고 물으면 다음 친구는 0,2를 지나고 0,2 여기거든. 얘를 보통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얘를 지나고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k야.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리면 직선과 유리함수가 만나 안 만나? 만나지. 마크는 만난단 말이야. 기울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나.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뭐야? 안 만나고 싶은,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싶다. 즉 안 만날 때 k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꾸 눈이 감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나는 무심한 직선인데 안 만나고 싶어. 즉 기울기가 여기 때 안 만나요? 올라갑니다. 만납니다. 언제가 만나겠지? 그럼 0일 때 안 만나고 만나 하다가 무한대일 때 안 만나요. 음수일 때는 안 만납니다. 즉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만나. 즉 기울기가 음수일 때 안 만나는 소리야. 안 만나기 위한 k 기울기의 조건이기 때문에 k의 범위는 언제부터 안 만났어? 기울기가 0일 때 안 만났어. 음수일 때 안 만나요. 즉 0일 때부터 음수일 때까지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만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
이쁘게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빨리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거 계수의 b 2 플러스 분모해를 분자해 x분의 0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y는 x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지. 정근선이 뭐죠? 정근선이 x는 0 y는 2. 이거 k가 음수입니다. 그래프 1, 3에 그려져야 돼? 2, 4에 그려져야 돼? 그럼 굉장히 멍청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 유리함수는 x는 0 x는 0 y는 2 y는 2 음수니까 2, 4에 그려져야 돼.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얘는 뭐예요? 다음 직선 방정식이 뭡니까? 물어보면 항상 기울기랑 한 점 물어보라는 거지. 한 점을 알려준다. 기울기가 2, 한 점이 0,k인 거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2이면서 한 점 만나고 싶어요. 근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한 점 만나려면 뭐 이런 식이거든. 그래프의 개혁 혹은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면 결국은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 좀 어려운 말인데 한 점 만나요? 바꿔보면 그림을 그려보니까 접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곡선과 어떠한 1차 상관없어. 어떠한 곡선과 곡선 친구들의 접한다 나오면 고1은 무조건 연립한 다음에 판별 쓰면 됩니다. 무조건 D가 0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접한다! 판별식 0입니다. 접해. 그러면 연립을 해. x는 2x 빼기 2는 2x 더하기 k라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D는 0 써야 돼요. 이렇게 풀었나요? 그럼 x 곱하면 2x 빼기 2는 2x 제곱 더하기 kx 넘겼으면 2x 제곱 k 빼기 2x 더하기 2는 0 b b의 절반 제곱 b의 제곱 아니 4의 시 그냥 0입니다. 풀면 되겠죠? 그러면 k 제곱 빼기 4 k 플러스 4 빼기 얼마지? 16 6이 빼기 더하기니까 k가 6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 실은 k는 y절편이니까 여기 y절편이 6인 거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2였던 거거든. 결국 그래프가 이쁘지 않게 하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형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왜냐면 기울기를 줬잖아. 아까는 기울기 안 줬지. 이런 상황이고 다음 함수 y는 x분의 1 2x 빼기 1이 어떻게 한다? 뭐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뭐 바꿔야죠? 어떻게 바꾼다고? 분모의 개수 분자의 개수 1분의 2 1을 써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분모해를 분자해 마이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를 집어 마삼 이거 이해 못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김명호 씨 이거 했어 못했어? 이렇게 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삼 더하기 2니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셋 다 여기까지 했지? 이게 못하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가로선 y는 2 가로선 세로선과 가로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k가 음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1, 3이 아닌 2, 4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거 x에 0 넣으면 마일 나오거든. 모양이 좀 이상해. 이거 y절편을 잘 안 그리는데 y절편까지 한번 그려주면 그냥 합시다. 필요에 의해서 y절편을 찾게 되는데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모양 잘못 그린 거지 실제로는. 실제로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쯤 생겨 이쯤 이렇게 이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1은 0 나올걸? 1은 0 나오나요? 1은 0 안 나오네 2분의 1은 0 나오네 이거 2분의 1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x절편과 y절편은 필요할 때만 찾아 근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야 그럼 정의역 필요하네? x의 0는 뭐 나와야 x의 0는 0, 0는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0일 때 이게 x의 0일 때 2이면 2면 f2가 얼마야? 3분의 3 1이거든 그러면 지금 2이면 1이야 0는 마이너스 1 1이면 1이야 즉 다음 함수를 그렸는데 정역이 주어지면 그만큼만 사용하고 싶어요 즉 x가 0부터 2까지만 사용하고 싶대 그럼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 지나고요 2 넣으면 1 지나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만큼만 쓰고 싶다는 소리야 나머지 안 쓰고 싶다 우리 함수가 요만큼만 있을 때 문제를 풀란 소리야 요만큼 나머지는 지금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주황색분만 쓸 때 누구랑? y는 m x 더하기 다음 직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뭐라고 대표해야 돼? 다음 뭐예요? 라고 뭐라고 대답한다? 기울기 얼마이고? m 뭘 지나는? 반드시 뭘 지나는? 0,2요. 아우 안돼! 항상 y랑 x랑 관계식이 있을 때 x, y 이외의 친구를 묶었을 때 그 뒤에 있는 게 0이 나와야 돼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항등식이야 m에 대한 항등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m에 대한 항등식을 보면 m이 움직여 그러면 m을 묶었을 때 m 뒤에 있는 0이 붙으면 m과 관계없이 0을 지난단 말이야 0이면 y도 0이거든 뒤에 아무 붙었으니까 그럼 얘는 m에 뭐라고? 다시 m으로 묶었을 때 즉 봐봐 이렇게 써볼까?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볼게 뭐? 같은 말이야 항등식 맨 처음 고등학교 들어갈 때 했지 항등식은 m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을 해석하면 m으로 묶었을 때 m 뒤에 있는 것도 0 m이 없는 것도 0 m이 붙은 것도 0 안 붙어 0이 돼야 m 곱하기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얘는 m과 관계없이 다음 점을 반드시 지나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즉 x에 마이너스를 놓고 y 0을 넣으면 m에 관계없이 항상 이 방정을 성립하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m에 대한 항등식을 생각하면 항상 2,0을 지나는 직세 방정식입니다 다음 친구는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세 방정식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m에 대한 항등식을 바라본다면 이 항등식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해야 돼 이거 xy 함수에 대해서 1차 함수에 대해서 xy 말고 다른 부자 낑겨있다면 걔를 묶고요 그 뒤에 있는 것도 0 안 붙어도 그러니까 m이 붙은 것도 0 안 붙은 것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0이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0을 m이 움직이는 거니까 기울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모든 직수의 방정식을 뜻하는 게 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나는 모든 직수의 방정식인 거야 모든 직수의 방정식 그러면 그에 만나고 싶어 그 두 개가 만나고 싶은 m의 범위는 무엇인가 물어보면 봐봐 얘가 언제부터 만나? 언제부터 만나죠? 쭉 가다가 언제? 1 지날 때 만나겠지 그리고 또 언제 만나? 2,1 지날 때 만나고요 또 쭉 만나 언제까지? 0,-1 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무엇일 때 만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뭘 지날 때? 2,1을 지날 때 둘 다 대입해서 연립해요? 그 두 개가 답이지 즉 기울기가 여기부터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이때일 때부터 쭉 만나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만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0,-1이랑 2,1을 지날 때 기울기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울기의 범위 만나게 되는 기울기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럼 언제? 얘를 있을 때 만나자. 이때 기울기 얼마야? 이때 기울기 얼마야? 2,0을 지나고요. 0,-1을 지난 기울기. x가 2였는데 y를 감소했지. 직세방정식의 기울기는 두 개의 점을 준다면 x의 차분의 y의 차 혹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가 2 증가할 때 y를 감소했죠. 그럼 x의 증가량 2. 그때 y는 -1. 그럼 이때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이때는 x가 얼마큼 커졌어? -2에서 2 4커졌지. y는 1커졌어. 그러면 기울기는 x가 4커질 때 y가 1컸기 때문에 4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의 범위 -2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로 푸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기발된 친구들입니다. 지금 방금만 내가 이 문제를 왜 다 풀어주냐? 중요하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계열이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의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를 봤어. 이쁘게 합니다. y는 어떻게 한다고? 계수 2 플러스 분모해를 분자에 집어넣어.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 못하면 진짜 쓰레빠로 맞아야 돼. 쓰레빠로. 클템 해설 중. 그니까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해석했습니다. 다 너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점근선이 x는 1, y는 2인 유리함수고요. k가 양수니까 1,3이 그려집니다. 라고 말할 수 된다고. 마찬가지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보면 x랑 y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그거 말고 다른 문자 m가 생기고 있다면 반드시 걔로 묶어내야 된다. m으로 묶으면 x 남고 m으로 묶으면 -1 남아요. 이렇게 쓰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된다고 했으면 다음은 y랑 x가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 즉 직세 방정식인데 헷갈리면 y를 넘겨서 생각해도 돼. 이렇게 y를 넘겼으면 마치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다. 즉 다음 친구는 직세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m이야. 즉 기울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기울기가 변수인데 m에 대한 항등식을 보면 m이 붙은 것도 0, 안 붙은 것도 0이 되면 m 곱하기 0 더하기 0은 0이라서 m의 상등식, m에 관련 없이 항상 이 식을 합니다. 즉 바꿔놓으면 x가 1이고 y가 2는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막 움직이는데 막 움직이더라도 항상 다음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세방정식. 즉 다음 직세방정식은 기울기가 m 1,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세방정식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정선이 x는 1입니다. x는 1. 네, 빨리 갔다 오세요. y는 2. 그럼 정선 결정 1,2겠지. k가 양수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2, 1, 3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직세방정식은 항상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난 요 직세방정식, 얘를 지난 직세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지나면서 안 만나고 싶대. 이런 만나잖아. 기울기가 양수 만난단 말이야. 언제 안 만나? 기울기가 0이 만나? 안 만나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즉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 반드시 안 만난단 말이야. 마찬가지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기반으로 그냥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 만나고 기울기가 음수 안 만나는구나. 기울기가 0일 때도 안 만나는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안 만나요 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해석 자체, 유리함수에 대한 해석, 직세방정식에 대한 해석, 그래프에 대한 해석까지 굉장히 하나도 넣지 않고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잘 봐. 어떤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y는 x 빼기 1분의 9라 어떤 유리함수가 있을 때 얘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았어. 수렴을 꼽았어.
그 길이의 합은 언제 최소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함수의 입장에서 위에 점을 문제 넣는 겁니다. P의 좌표를 문제 넣는 거예요. A, X좌표가 A면 Y는 A 빼기 1분의 9 맞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좌표가 곧 길이거든. PQ의 길이랑 PR의 길이, PR, OQ랑 PR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OQ의 길이 얼마야? 좌표가 A, A 빼기 1분의 9래. 그럼 X축을 얼마큼 간 거야? A만큼 간 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얼마인 거야 이거? A! 이게 A. 뒤에 세로는 QP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 빼기 1 더 1분의 9만큼 간 게 세로의 길이잖아. 그럼 세로는 Y. 즉 가로가 X좌표고 Y가 세로잖아. 그럼 얘가 A 빼기 1분의 9입니다. 이쁘게 쓰면 결국은 A 더하기 A분의 1의 9의 최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안 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같은 모양이 최소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교육 과정 내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총 3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기하 제외. 최소 문제 나오면 우리는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2차 함수 모양이니 산술기하 모양이니 3차차 미분 모양이니 셋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는 미분은 고등학교 2학년 지금쯤 배우는 거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1학년에서 최대 수능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2차의 모양이냐 산술기하의 모양이냐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림 그리는 거 제외. 그림 그리는 건 논외입니다. 그러면 이거 2차야? 2차 아니지. 그럼 무조건 뭐인 거야?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인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기억 못하면 안 되겠지.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유리함수에 이 양수 조건 붙었잖아. A가 X좌표인데 A가 X인데 X가 1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거든. 그러면 산술기하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요소는 양수 조건입니다. 양수라면 두 개의 합은 항상 커같아요. 2배의 루트 AB.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야. 기억나? 까먹었으면 쓰면서 외워. 내가 써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누가 내가 알려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 합은 항상 커같아요. 2배 루트 A, B의 모양을 통해서 부등호가 곧 최초이기 때문에 최초를 푸는데 쓴다. 주로 왜 쓰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때 쓴다.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문제로 쓰면 x가 양수일 때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x가 a, x분의 1이 b라고 쓰면 두 개의 합은 곱이 일정하죠. 곱하면 1이니까 역수꼴. 곱이 일정한 건 보편적으로 역수꼴을 말합니다. 두 개의 합은 커나타요. 2배의 루트 곱 x 곱하기 x분의 1. 원칙은 2지. 그럼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이보다 크면 결국은 두 개 합이 항상 이보다 커나타면 수값은 1입니다 라는 거지. 눈 뜨고 적어 쳐다보고 있지마. 그냥 적으면서 외우라고.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보고만 알아. 어떻게 보고 다 알면 그건 천재요.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보고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음 친구를 산술기하로 풀 건데 봐봐. A 더하기 A 빼기 1분의 9를 역수꼴을 만들어야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분모가 x 빼기 1분의 9야. 곱하면 안 지워지잖아. 앞에 뭐 있어야 돼? 빼기 1이 있어야 돼요. A고 A 빼기 1이잖아. 지워지려면 빼기 1 있어야 돼. 그럼 빼기 1 해주면 더하기 1 해줘야 위랑 아래랑 똑같지. 산술기에 뭘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A 빼기 1 플러스 A 빼기 1분의 9는 산술기하 쓸 수 있어요. 두 개 합은 커나타요. 2배의 루트 곱. 그럼 지워지고
6이죠. 그러면 얘가 6보다 큰 것 같으니까 더하기란 건 7보다 큰 것 같겠지. 그럼 최소는 뭡니까? 7이에요 라고 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공식이 있거든. 봐봐. 유리함수의 최대초는 모양이 두 개 있어요. X축, Y축에 수세발 꼽은 게 있고 점근수에 수세발 꼽은 게 있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 할게. 유리함수 최대 최소 유형 1. 잘 보세요.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하기 Q꼴입니다. 마찬가지 어떠한 유리함수가 있을 때 그 위에 점 P A, A 빼기 P분의 K 더하기 Q 에서 수선에 발을 꼽았을 때 그 길이의 합의 최소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공식 증명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점을 A라고 두면 X좌표가 A라고 두면 Y좌표가 다시 보면 되니까 A 빼기 P분의 K 더하기 Q죠. 그럼 최소는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기 때문에 A 더하기 A 빼기 P분의 K 더하기 Q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한수기를 떼려면 A 빼기 P가 필요해. 그러면 A 빼기 P를 뺐으니까 P를 더해야 돼. 그러면 얘를 산수기를 때리면 A 빼기 P 더하기 A 빼기 P분의 K는 같아요. 2배 루트 곱이야. 사실 루트 K 얘는 2 루트 K입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가 2 루트 K이기 때문에 전체는 2 루트 K 더하기 P 더하기 Q야. 얘가 2 루트 K보다 큰 것 같으니까 공식입니다. 2 루트 K 더하기 P 더하기 Q. 굉장히 간단하죠? 공식이 짱 쉬워. P 더하기 Q 플러스 2 루트 K입니다. P랑 Q는 정세 그죠? K는 말 그대로 K. 공식 짱 쉽죠? 외우면 행복해지는 공식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공식을 외우는 걸 안 좋아하는데 시험 기간 되면 다 외워야 돼. 그래야 잘 보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상황입니다. 지금 얘가 P고 뒤에 붙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P가 1이고 Q가 0이야. 달려있는 거 K가 9입니다. 그런데 봐봐. X축, Y축 뽑으면 공식이 뭐라고? P 더하기 Q 더하기 2루트 K라고. P가 얼마? 1, Q가 얼마? 0, 2, K가 9야. 얼마야? 7. 공식 안 외우고 있으면 답 3초에 나온다고. 이거 쓰리같이 많이 나와. 근데 이거 내가 이거 모음집 계속 풀릴 거거든. 시험 기간 때. 방금 두 개의 유형, 우리가 오늘 한 유형이랑 요거 유형 두 개를 중점을 했잖아. 그 두 개를 왜 열심히 하냐? 시험 나올 거니까. 반드시 100% 등장할 거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한 거고요.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